자, 이번 현장 사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현장 사진의 문제점을 가지고 저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쨌든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뭔가 지금 이 잘못 지어진 집,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다른 분한테 또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용기를 가지고 좀 더 작업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의 제목을 제가 목조주택 골조 벽체 부실 종합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일단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이 얘기에 주로 제가 핵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건축주분 입장에서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건축주분이 이 현장 사진을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일단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쉽게 찾아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앞전에 제가 만든 영상을 몇 개 보셨다면은 뭐 헤더가 좀 문제가 있고 이 정도는 뭐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헤더하고 트리머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는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은 더 많은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예비 건축주분들이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현장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합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안에 지금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OSB 합판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덮개를 이렇게 덮어서 지금 잘 정돈해 놨고요. 그리고 뭐 내일부터 또 비가 좀 오나 보죠? 아니면 비가 안 오더라도 뭐 이슬이 맞을까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덮개를 지금 뭔가 이렇게 잘 덮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늘 건축주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돈을 쓰는 사람은 건축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주는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쓰죠. 그러나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감성적으로 판단하죠. 자, 지금 이미 건축주가 좋아하는 감성적인 판단이 몇 가지가 있죠. 비가 온다고 하니까 덮개를 씌워놨고, 이것도 덮개를 씌워놨어요. 제가 이 덮개를 씌워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앞전에 동영상을 4편을 통해서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못 보셨으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깔끔하게 작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현장에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앵커볼트입니다. 맨 밑에 있는 앵커볼트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걸 보면 이 부분이죠. 지금 하단 부위에 지금 반짝거리고 있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게 맨 밑에 방부목 토대를 댔고, 요 밑에는 뭐 실실로 됐을 거라고 뭐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살짝 그림자가 진 걸로 봐서는 분명히 이게 지금 바닥에 떠 있는데, 그거는 심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방부목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바닥 온돌 난방을 위해서 이제 토대를 하나 더 댔어요. 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렸다는 거죠. 토대 한 개만 현재 작업이 되면서 어때요? 앵커볼트를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멍 뚫고 이런 거 좀 뭐 번거롭고 귀찮았겠죠. 그러니까 토대를 이렇게 끊었어요. 이게 다 토막으로 현재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벽체는 요게 지금 벽체거든요. 제가 지금 반짝거리고 있는 요 부분, 커서가 있는 여기까지 밑갈돌이 여기까지가 이게 벽체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앵커 볼트는 맨 밑에 있는 방부목만 현재 지금 결속을 해서 잡아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이 벽체의 합판이 어디까지 내려가서 얘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만으로는. 그런데 제가 추정해 봤을 때 합판이 여기까지 내려왔거나 아니면 여기 정도까지 내려왔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고요? 지금 여기에 스터드 높이를 보고 합판에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진 말고도 이제 다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확실히 그렇게 된 걸 제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강풍이나 태풍이 불었을 때 이 벽체가 날아간다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이때 이 앵커 볼트는 벽체를 뭔가 연속을 해서 연결이 돼서 결속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은 없는 상태이고 현재 방부목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갈라져서 이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바깥쪽에서 강철 띠새로 일일이 다 스터드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자, 다음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다음 얘기는 처음에 제가 언급했듯이 헤더입니다. 헤더가 현재 지금 비내력벽 헤더예요. 하중을 받지 않을 때 사용하는 비내력벽 헤더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에 실제로 하중이 실리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얘도 지금 합판이 설치가 되고 이것도 생걸로 돼서 봐서는 둘 다 외벽인 건 확실하게 맞습니다. 여기는 아예 헤더가 없어요. 예. 물론 이 부분이 뭐 계단이 될 수도 있겠죠. 설계 도면이 지금 없는 상태로 본다면.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기에 헤더가 없고,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트리머도 없어요. 자, 헤더 없고 트리머 없고, 이쪽도 헤더 없고 트리머 없고, 이 정도라면은 이건 모르고 시공을 한 겁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목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해보면 현재 건축주의 집을 교보제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돈을 받고 연습 삼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걸 건축주는 모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이게 건물 모서리의 이제 코너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좀 약간 깜짝 놀랐던 게, 이것도 모르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정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코너가 지금 있어야 돼요. 코너가 있어야 여기에 정상적으로 나중에 석고보드 마감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현재 지금 코너가 없고요. 그리고 법규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모서리에는 최소 스터드가 3개 이상 있어야 한다. 자, 그럼 보자고요. 이거 한 개 있잖아요. 이것도 한 개 있죠. 2개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거 자체가 부실 시공이에요. 법규에서 요구한 걸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감 작업도 되지 않거니와. 야, 이 정도까지 지금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진짜 연습삼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합판의 간격입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해상도가 제법 괜찮아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합판이 끊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위에 있는 합판, 이제 밑에 있는 합판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기 간격이 현재 지금 전혀 떨어져 있지 않죠. 이게 최소 3mm 이상은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수축 팽창 때문에 3mm를 띄워줘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내일 만약 비가 온다라고 전제를 하면 당연히 띄워줘야 되는데 아예 띄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5개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합판 부분인데, 이거는 실은 엄밀히 따졌을 때 부실은 아닙니다. 근데 추정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가 그런 문제가 있냐? 자, 지금 여기 합판을 보면 합판에 줄이 쳐져 있어요. 이 OSB 합판에 이 줄이 쳐져 있는 부위는 어느 부위냐면 이게 지금 뒷면이거든요. 거친 면이에요. 그러면 이 줄이 왜 쳐져 있냐? 이것을 보고 못을 박아라. 예, 여기도 지금 줄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자, 이걸 보고 못을 박으라고 미리 12인치, 16인치, 24인치를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물론 이제 12인치는 표시가 안 되고 16하고 24인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바깥쪽으로 해서 이 선을 보고 이 구조조에 못을 박아라 해서 얘네들이 일부러 돈을 들여서 여기다 이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현재 지금 안쪽으로 시공을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개념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처음에 앵커볼트 문제, 헤더 문제, 트리머 문제, 코너 없고, 합판의 간격 유격 띄지 않았고, 합판의 앞뒤 구분도 현재 구분하지 못하면서 시공을 하는 거다? 이건 아주 정말 치명적인 심각한 하자입니다. 자, 본인도 인지를 했는지 여기다 지금 그 서포트라고 하는, 샤프트라고 얘기하는 이걸 여기다 지금 작업을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도 이게 좀 뭔가 처지는 느낌이 들었나 보죠. 자, 이제는 건축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건축주분이 이분들을 선택을 했을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공사를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알아요.
왜 이 사람들을 선택을 했냐면 일단은 물론 전혀 모르죠. 이제 모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로 판단을 하냐면 감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잘하게 생겼어. 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액을 들으니까 어때요? 금액이 싸. 당연히 싸죠. 이 시공하는 사람들은 돈 받고 연습 삼아 입문하려고 지금 여기에 이 공사에 뛰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가격을 싸게 제시를 하죠. 그거에 건축주분이 낚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런 일들은 국내 목조주택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많지 않았지만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도 더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유일하게 그러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계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감리도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리도 몰라요. 설계도 몰라요. 건축사도 몰라요. 건축사 인허가 진행하면서 그냥 도장 맞고 돈 받아요. 설계 몰라요. 그냥 이쁘게 그려요. 구조 몰라요. 구조건축기술사 있죠 당연히. 그러나 목구조를 가리키는 대학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은 있죠. 그냥 도장만 찍고 그냥 그려서 내주면 그냥 돈은 받아요. 돈은 벌어요.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은 그게 대한민국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에서 건축주마저도 이렇게 한다라면 공무원은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과거에 보내니까 자꾸 뒷돈 받으면서 이상한 짓만 해. 그래서 법으로 현장을 못 가게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지우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살죠. 그러면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좋다라고 하면 또 약게 또 싸게 또 팝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요. 그럼 또 사자가 어떻게 해요? 또 하자가 나니까 또 이쁘게 그냥 살짝 덮어놓고 이쁘게 하면서 싸게 하면서 또 팔죠. 자, 이러면서 계속 되물림을 합니다. 이 건물을 헐 때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건물에 대해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